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20장에서 우리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기초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방법론적으로 나왔던 게 바로 클래스, 인터페이스, 추상 클래스. 그런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개념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으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 자바라는 언어를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개념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손에 꼽자면 우리가 네 가지 정도로 추려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추상화, 그리고 캡슐화, 그리고 상속, 그리고 다형성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추상화와 캡슐화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기 위해서 이제 21장에 우리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다소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바를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바라는 언어를 공부를 하지 않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반복적인 학습과 그리고 반복적인 코드를 쳐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면서 익혀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실력도 많이 성장하고, 비로소 여러분들도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추상화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아이고. 자, 추상화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추상화란, 특정 기능을 하는 그룹의 공통된 기능. 제가 조상 클래스에서 공통된 기능을 관리를 하고, 자선 클래스에서 추상 메서드를 다르게 구현을 해줌으로써 그 내용들이 바뀔 수가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미 20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바 있죠. 그래서 이 공통된 기능, 프로퍼티와 메서드를 정의하는 작업을, 즉 설계하는 작업을 우리가 이제 추상화라고 합니다.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내용을 들어보면, 이 단어가 생소하고 어려워서 그렇지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고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추상화란, 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추상화, abstrac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추상화는 객체들의 공통적인 프로퍼티와 메서드를 뽑아내는 작업을 말합니다. 자,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집을 짓기 전에 설계도라는 걸 그리죠. 그리고 나서 그 설계도에 맞게 집을 짓는 것처럼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도 개발하려고 하는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객체가 무엇인지 살펴본 후 객체가 가지고 있어야 할 프로퍼티와 메서드를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서 설계도를 그리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에요. 그죠? 철수, 영희, 진아, 영철, 병철, 재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고 보죠.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들고 있는 게 뭡니까? 일단 이거는 클래스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우리가 UML 표기법 우리 배웠죠. 그죠? UML 표기법에서 나타낼 때 사람은 일단 이름이 있죠. 그죠? 그리고 성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미도 있죠. 물론 취미가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취미를 한두 개는 다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프로퍼티죠. 멤버 변수. 그죠?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물론 뭐 여기에 키도 들어갈 거고요. 몸무게도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뭐 그렇죠. 그 정도 뽑아낼 수가 있죠. 공통된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기능을 나타내는 메서드를 정의를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자, 말하다라는 기능도 있고요. 그죠? 보다. 시각적으로 보다라는 것도 있고 음식을 먹다라는 이러한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귀로 듣다라는 기능을 모든 사람들한테는 다 있죠. 웬만한 보통 사람이라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사람을 나타낼 수 있는 속성과 기능을 정의하는 자체, 이렇게 공통된 기능들을 뽑아내는 자체가 바로 추상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단순하게 이렇게 공통된 것들을 뽑아내는 것을 추상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한 개 더 보죠. 한 개 더 보고 이제 이 동물이다. 그죠? 고양이, 강아지, 뭐 소, 염소, 말, 독수리, 오리, 토끼 뭐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뭐 포유류든지 뭐 그런 거 관여치 않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류, 뭐 포유류, 뭐 다 이렇게 그냥 다 묶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것은, 자, 일단 클래스명은 동물이 되겠죠. 동물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가 조류냐 아니면 뭐 걸어다니는 그러한 뭐죠? 조류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무튼 그러한 동물, 네 발 달린 동물이냐, 그런 거에 따른 종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러한 동물들도 먹죠. 음식, 사료 이런 것들을 먹는단 말이죠. 먹고요. 그 다음에 귀가 있기 때문에 듣는단 말이죠. 그죠? 맞습니까? 예, 사람과 다르게 말은 못하지만 먹고 듣다는 할 수가 있죠. 이와 같이 똑같이 우리가 공통된 기능들을 이렇게 뽑아내는 것을 우리가 추상화다, 이렇게 말씀을 나타내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데 잘못된 추상화의 예시가 있어요. 한번 보시죠. 추상화 실패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뭐 때문에 추상화가 실패가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날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지금 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독수리밖에 없어요. 그죠? 뭐 오리도 잠깐 날라다니긴 하지만은 독수리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것은 공통된 기능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공통된 기능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추상화가 실패가 됐다, 추상화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은 날다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좌측의 내용은 추상화가 잘못 표현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물론 이것들이 조류로만 날라다니는 새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거는 추상화가 되죠. 그죠?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네 발 달린 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네 발 달린 동물들은 날지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추상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 정도는. 그죠? 이처럼 추상화는 특정 기능을 하는 그룹의 공통된 기능, 프로퍼티와 메서드를 정의하는 작업을 말한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우리는 클래스를 보면 선언 부분과 클래스에는 따로 선언 부분은 존재하지 않죠.
여기에서는 지금 메서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클래스의 메서드를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의 선언 부분과 구현 부분 중에서 추상화는 오직 선언 부분에만 정의하죠. 맞잖아요. 자, 우리가 만약에 먹다 그러면 eat 해가지고 어떠한 먹이를 먹는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선언부에다가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지, 구현부에다가 뭐 어떠한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작성은 하지 않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언 부분과 구현 부분에 대해서도 앞선 장에서 설명을 드릴 때 선언 부분과 구현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99%가 선언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서서히. 선언 부분만 알면 우리는 호출도 할 줄 알고 매개 변수가 몇 개인지도 알고 이렇기 때문에 호출하기가 수월해진다. 사용하기가 선언 부분만 봐도 우리는 딱 안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 볼게요. 자, 예제인데요. 자, TV를 추상화하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인데 제가 죄송합니다. 좀 바꿀게요. 자, 몇 가지 그죠? 예. 여러분들한테 나가는 PPT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틀리면 되지 않겠죠. 그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추상화 예를 더 보도록 하죠. 우선 좀 간단한 추상화를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흔히 집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TV라는 객체를 프로그래밍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요. 먼저 TV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세대에서 브라운관 TV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제 나이 또래에서는 아마 많이 브라운관 TV부터 봤기 때문에 브라운관 TV는 그냥 TV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만약에 전면에 TV가 나온다. 그러면 뒤에 이렇게 굵게 이렇게 여기에 브라운관이라는 여기에 이렇게 생긴 게 바로 브라운관 TV입니다. 요즘 TV는 이렇게 안 나오죠.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앞에서 본 모습이고 이제 이거는 옆에서 아주 얇게 이렇게 백라이트가 있는 것도 있고 LCD나 LED 같은 경우는 그죠.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OLED TV 같은 경우는 이제 백라이트가 없고 자체 발광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TV까지 지금 발전이 됐죠. 그죠? 발전이 됐고 상용화가 되고 있죠. 여튼 이러한 브라운관 TV부터 요즘 나오는 스마트 TV까지 다양하게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종류를 떠나서 브라운관 TV든 아니면 이 LCD나 OLED TV든 간에 중요한 것은 TV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속성과 기능만을 뽑아보는 걸 해보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을 거겠죠. 자, TV가 있고요. 그 다음에 TV에는 프로퍼티로 모델명이 있고 해상도가 존재하겠죠. 그죠? 맞습니까? 모델명과 해상도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말이죠. 브라운관 TV에도 이런 거는 다 들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전원을 온오프하는 메서드가 기능이 있죠. 어떠한 TV든 간에. 아울러 채널 변경, 사운드 조절, 볼륨 조절이죠. 그죠? 볼륨 조절, 이것까지 전부 다 뭐예요? 이런 것들은 스마트 TV건, 브라운관 TV건, OLED TV건 다 들고 있어요. 그죠? 맞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통된 것들을 우리가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어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점점점 확장을 통해서, 즉 상속을 통해서 자손 클래스, 자식 클래스에서 자기만의 기능을 추가를 해 나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코드로 이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펑션하고 TV하고 자 this 모델명, this 해상도,
프로퍼티 정의한 거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TV의 ON, TV의 OFF, 채널 변경, 사운드 조절 기능, 이렇게 TV의 프로토타입으로 우리가 메서드를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것은 우리가 앞에서 많이 다뤄봤습니다. 그죠? 예.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것도 한번 같이 실습을 해보면서 아하, 이게 바로 추상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한번 같이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처럼 TV라는 객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속성과 메서드를 뽑아내는 작업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추상화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예.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단지 말만 추상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뿐이지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내용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역시 예제인데요.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보죠. 자, 이미지 슬라이더 추상화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를 딸깍딸깍 누르면 이미지가 싹싹싹싹 바뀌는 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미지 슬라이더인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웹 프론트엔드에서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미지 슬라이더를 한번 우리가 추상화를 해보도록 하죠. 자, 클래스 이름은 이미지 슬라이더를 뜻하는 이미지 슬라이더로 영어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set interval이라는 함수 기억나시죠? 그 함수를 가지고 3초마다 이미지 슬라이더가 되는 기능을 이제 start autoplay라는 메서드 이름으로 구현하면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외부에서 특정 슬라이더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은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특정 기능을 이렇게 우리가 특정 이미지를 이렇게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그 기능은 set image at it이라는 메서드를 우리가 구현하면 되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UML로 한번 표식을 해보면 다음과 같을 겁니다. 한번 다음 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미지 슬라이더라고 클래스 이름이 되고요. 그리고 뭡니까? 요거는 프로퍼티다. 그죠? 그래서 select index는 현재 선택된 이미지 인덱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달러 이미지 리스트 해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ID 선택자를 줘가지고 우리가 jQuery 객체로 찾아오면 되죠. 찾아와서 그러한 것들은 이미지 슬라이더는 한 장이 아닙니다. 그죠? 보통 5장에서 많게는 10장까지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열로 이런 식으로 이미지 목록을 받아오게 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미지 슬라이더 해서 생성자, 셀렉터를 주는 거죠. 그죠? 어떠한 이미지 슬라이더를 생성할 건가라는 생성자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스타트 오토플레이. 그죠? 스타트 오토플레이는 자동 플레이 기능을 시작을 하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스탑 오토플레이는 이제 자동 플레이 기능이 멈추도록 우리가 스탑이라는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멈추게 만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화살표를 눌렀을 때 next image라는 메서드를 눌러서 우리가 다음 이미지로 이동을 시키는 메서드를 구현을 하면 될 것이고, 만약에 뒤로 가는 이 꺽쇠를 눌렀을 때는 자, 프리뷰 이미지라고 해서 이전 이미지를 보여주면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용자가 현재 선택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덱스, 우리가 클릭을 하면 인덱스를 생성하게끔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만들어서 이거는 인덱스 번째 이미지로
이동을 시키게끔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UML로 나타낸 이미지 슬라이더를 추상화를 한 내용이 되겠네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거를 보고 이제 우리가 코드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펑션 이미지 슬라이더 하고 this select index 그리고 this 달러 이미지 리스트 이렇게 프로퍼티 선언하고요. 나머지 5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5개죠. 5개의 이미지 생성자는 위에 있잖아요. 그죠? 위에 있기 때문에 괜찮고요.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줌으로써 자, 스타트 오토플레이, 스탑 오토플레이, 넥스트 이미지, 프리뷰 이미지, 셋 이미지 앳 이런 형태로 우리가 프로토타입으로 메서드를 정의를 하면 이게 바로 코드로 우리가 표현을 한 내용이 되겠죠. 무엇을? UML을 보고 말이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위와 같이 추상화를 해보았다. 추상화란 말이 조금 생소하고 어려워서 그렇지 추상화 단계에서는 핵심은 클래스를 설계하는 작업 자체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주 단순한 객체의 추상화였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면 조금 복잡한 내용이 나오는데 설명을 제가 디테일하게 할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미지 슬라이더를 추상화를 하는데요. 좀 더 복잡한 추상화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은 앞에서 살펴본 심플 이미지 슬라이더를 추상화한 글입니다. 자, UML을 한번 보죠. UML을 한번 보니까 심플 이미지 갤러리 클래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this에서 정렬 기능 인스턴스가 있어요. 프로퍼티로. 그래서 null이라고 초기화를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펑션에서 정렬 기능 연결 이렇게 해서 정렬 기능 인스턴스를 매개 변수로 받고 있습니다. 그죠? 예, 매개 변수를 받고 있고 그리고 이 this 정렬 기능 인스턴스는 정렬 기능 인스턴스 이거는 물론 외부에서 호출을 했을 겁니다. 호출을 해서 정렬 기능을 해주는 그러한 클래스로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여기에 매개 변수로 던져줬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받아서 여기에 프로퍼티로 초기화를 이런 형태로 시켜주도록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정렬 기능을 활용을 하는 그러한 내용을 만들면 될 건데요. 자, 그래서 this 하고 정렬 기능 인스턴스에 있는 sorting이 되겠죠. 그죠? sorting이라는 메서드가 될 텐데, 자, 정렬 기능을 이제 한다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미지들을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클래스예요. 그죠? 정렬 기능을 연결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클래스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런 형태로 한번 보시죠. 인터페이스를 사용했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 장에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선언 부분만 있지 구현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인터페이스는 뭡니까? 추상 메서드가 본질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몇 번이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렬 기능 인터페이스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정렬 기능이라고 매개 변수를 한 개 받으면서 이거는 추상 메서드가 될 겁니다. 그죠? 추상 메서드가 되고, 자, 제가 UML에서 상속은 이렇게 실선으로 나타내고요. 구현, 즉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것은 이렇게 1.3선, 점선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렬하는 기능 중에서도 우리는 가로로 정렬하는 클래스도 있을 것이고, 세로로 정렬하는 클래스도 있을 것이고, 바둑판식으로 또 정렬하는 클래스도 있을 것이고,
지금 이거는 대표적으로 그냥 제가 3개만 드러나서 그렇지, 정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죠? 가로로 정렬하고, 또 뭐 있습니까? 많이 팔린 순으로도 정렬을 하고, 또 뭐 등등 여러 가지로 정렬을 하는 클래스를 우리가 수없이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데? 바로 정렬 기능이라는 이 추상 메서드를 반드시 다 구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맞잖아요. 다 구현을 해줘야 비로소 얘는 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이유가 되겠죠. 인터페이스의 가장 큰 목적은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표준화를 시키는데 앞장서는 게 바로 인터페이스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3개가 전부 다 정렬 기능을 들고 있죠. 정렬 기능을 들고 있고 오버라이딩을 했을 겁니다. 오버라이딩을 해서 재정의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죠? 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이 3개는 정렬 기능 인터페이스 계열이다, 표준이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OOP에서는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여튼 인터페이스에서는 서는 부분,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제가 구현했죠. 그리고 클래스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현 클래스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구현 부분, 즉 인터페이스에 서는 데 있는 이 정렬이라는 기능을 각각의 맞게끔, 각각의 클래스에 맞게끔 가로 정렬, 세로 정렬, 바둑판식 정렬을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가 조상이죠. 조상이기 때문에 다형성이라는 게 적용이 되죠. 다형성은 조상의 참조 변수로 자손의 인스턴스를 다룰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앞서서도 몇 번 강조를 드린 바 있는데요. 이 인터페이스의 참조 변수로 이 클래스도 참조할 수 있고요. 이 클래스도 참조할 수 있고요. 이 클래스도 참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자동차 말씀드렸죠. 금호 타이어, 넥센 타이어, 한국 타이어. 규격만 맞으면 어떠한 타이어, 어떠한 브랜드의 타이어를 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도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해서 가로 정렬하고 싶으면 얘를 갖다 붙이고, 세로 정렬하고 싶으면 얘를 갖다 붙이고, 바둑판식으로 정렬하고 싶으면 얘를 갖다 붙이면 된다 이겁니다. 왜? 여기 구현부에서 내용은 다 다를 거니까요. 그죠? 예. 이해됐나요? 예.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귀에 따대기가 앉을 정도로 들어야 여러분들도 이해가 이제 완벽하게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앞선 추상화 그림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은 바로 정렬 기능 인터페이스 부분이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앞에서 간단하게 살펴본 TV 객체의 경우 TV 객체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내용을 추상화한 것처럼 심플 이미지 갤러리와 연결해서 사용하게 될 정렬 기능 객체, 즉 구형 객체가 되죠. 이러한 구형 객체들은 공통으로 인터페이스에서 들고 있는 소팅이라는 정렬 기능을 다 오버라이딩을 해야 되고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맞나요? 그래서 여기서 인터페이스를 사용한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터페이스가 조상이죠. 조상이기 때문에 연결되는 클래스는 반드시 인터페이스에 정의되어 있는 추상 메서드를 오버라이딩을 해야 된다라는 규약을 여러분들한테 적용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앞에서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겁니다. 이해됩니까? 예. 자, 이게 감사합니다가 아니고요. 아직 제가 자료를 덜 만들었고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추상화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죠? 추상화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공통된 기능들을 어떠한 객체, 사물에 대해서 우리가 공통된 기능들을 뽑아내는 작업 그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추상화라고 제가 한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이 추상화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때 먼저 이루어져야 될 단계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난 후 캡슐화의 과정을 거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우리가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우리가 어떠한 기능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다양성이나 상속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상속을 통해서 확장도 할 수가 있고 다양성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객체를 다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기능입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일단 추상화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드렸고요. 추상화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다음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코드를 한번 쳐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아하, 이게 바로 추상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그 코드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실습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